저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유석춘 혁신위원장은 탄핵 뭐 권리 확실히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한국에서 홍준표 이제 대표는 그거 지금 따져서 뭐하냐 뭐 과거 얘기 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예,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류석춘 위원장이 안 그래도 뭐 극우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당 내외에서 너무 우양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론이 이제 꽤 있는 거죠. 극우 얘기가 예, 나왔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류석춘 위원장은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본인 소신 행보를 하고 있는데 급기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탄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따져보겠다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사실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또 그 이후에 있는 총선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공천 안 주겠다라는 얘기로 좀 바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지금 새누리당 내에 물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그러니까 친박계도 있지만 비박계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또 바른정당에서 또 되돌아온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내에서 좀 약간 논란이 일고 있고 불안해하는 그분들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나서서 저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류석춘 위원장이 그럼 저런다고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이렇게 다독거린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느냐. 계속 지금 저분은 그냥 독자 행보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지금 좀 통제 밖으로 좀 이렇게 약간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혁신위원장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홍준표 대표도 지금은 약간 지금 그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건 어떻게 과거 뭐 탄핵 잘잘못을 따져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다 덮고 미래로 나가는 게 옳은 방향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이미 네. 국민의 그 대다수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대다수가 이미 탄핵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적 기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보수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이냐? 저는 유석춘 혁신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탄핵 자체를 찬성하시니 반대하시는지 그걸 다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건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의 엄청난 당론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걸 아마 홍준표 당대표가 아주 빨리 캐치해서 지금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올바로 서야 된다. 한국 정치의 발전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에 바르게 제1야당이 바른 역할을 해줬을 때만이 지금의 정치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어찌됐든 이런 분을 이분의 어떤 과거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임명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은 과연 정말로 대선에 대해서 대선을 맞는 국민의 뜻, 촛불의 정신을 반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답을 낼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과연 그분의 전의 이력을 알면서도 그분을 임명한 이유,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데 계속해서 혁신위원장으로 넣을 것인지, 혁신이라는 것이 과거를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결국은 과연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저분을 계속해서 혁신위원장으로 앉히고 있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하여튼 뭐 본인이 홍준표 대표가 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당장 그만두러 수는 없는 얘기인데 근데 이분 또 뭐 친박 청산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탄핵 찬성한 사람들 잘잘못 따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한국당 앞날이 좀 그 갈등이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에서 참 고민스럽고 홍준표 대표가 예. 오늘 SNS로 굳이 이 얘기를 직접 안 하고 SNS로 띄운 이유는 네. 뭘까요? 처음에 그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데리고 올 때 정권을 맡긴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직접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간섭할 수는 없는데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무대에서만 좀 뛰면 되는데 지금 링 밖에 나가서 자꾸 뛰니까 이게 권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권투가 이게 레슬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홍준표 대표로 봐서는 큰일 났다. 빨리 좀 통제를 해야겠다. 친박 비박에 이게 싸울 때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고민은 알지만 이렇게 된 상황을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홍 대표한테 있죠. 네네.
누구 CEO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네. 홍준표 회장님께서 CEO를 데리고 왔어요.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그분을 잘 알고 데리고 와야죠. 예. 그리고 또 친박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때는 바퀴벌레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아주 심하게 방송 용어로는 뭐 적합하지 않지만은 네. 그렇게 심한 용어를 써서 오히려 싸움을 자꾸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저렇게 앞으로 미래를 해서 가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우선 대표부터 좀 반성해야 되고 네. 그 누구요? 유석춘 이 혁신위원장이 지금 뭐 이념 분과 뭐 또 뭐죠? 세 개로 나눠서 한다잖아요. 예. 이념 분과, 조직 인사 분과 뭐 이렇게, 또 예. 인물 분과 나눠서 예, 예. 또 아주 그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그 성향이 강한 분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니까 좀 걱정하는 부분은 좀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 홍준표 대표한테 책임이 가장 커서 제일 많이 반성할 부분은 홍 대표라고 저는 봅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뭐 투트랙 예. 전략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석춘 위원장, 혁신위원장을 통해서는 보수 강경파들을 결집시키는 그래서 탄핵 반대 세력을 모으겠다 그래서 15% 20%의 당 밖의 강경 보수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네. 홍준표 대표의 저 얘기는 친박 비박 따지지 않고 미래로 가자는 얘기는 뭐냐면 친박 비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홍이면 네. 앞으로는 다 모두 함께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내에서는 친박 비박을 따지지 않고 당을 안정화시켜서 친홍당으로 빨리 조기에 안정화하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야 일상적 국면이기 때문에 저것이 가능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또다시 당의 문제와 국민의 문제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통일화될 수밖에 없는데 예. 지방선거 때도 여전히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만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기에 유석춘 혁신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간의 그 보수 그 정당의 혁신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일치를 보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좋은 예. 점이 아닌가. 지방선거 전에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철저히 청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 묻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게 좋은지 이번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양대 변호사. 두 분이 엇갈린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엇갈리기 아니고 서로 임무를 엇갈린 게- 분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분담도 아니고 네. 말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홍준표 대표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정권이 운동권 정권이고 잘못 이루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곧 망할 것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죠. 문재인 정권의 100대 국정과제라면서 1호가 적폐청산입니다. 근데 그 정권이 잘못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왜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는가로 봐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보수 정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유석춘식 적폐청산은 뭐냐면 반탄핵인 거예요. 그가 이 당내 지금 그 사람들을 따지자, 한 사람들을 따지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당 같이 못 간다. 과거를 따지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식 표현으로는 과거를 따지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라는 건데 결국 유석춘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것부터 따져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잘 그렇게 사실은 두 분이 저는 다른 얘기 하시는 전혀 것 같지 다른 얘기는 않아요. 아니다. 예. 네, 같은 방향으로 간다. 적폐청산 하자는 거예요. 적폐청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네. 저는 홍준표 대표가 나름 자기가 중앙에서 잘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하에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와 이제 왼쪽 날개를 다른 거죠. 왼쪽 네. 날개는 이제 홍문표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이제 되돌아온 홍문표 의원을 이제 사무총장 시킨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유석춘 위원장을 이제 오른쪽 날개로 이제 다른 건데 네네. 오른쪽 날개를 너무 큰 날개를 달아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파워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양쪽 날개가 똑같은 힘이 주어져야 이게 앞으로 나가지 이게 한쪽에 힘을 못 쓰면 계속 그 자리에서 또 맴돌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네.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나가주지 않고 네. 자꾸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좀 심각하게 이 혁신위원장 거치 문제를 좀 고민하실 때가 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까 뭐 이 네. 문제를 먼저 제기하신 분이 네네. 또 마무리 좀 하시죠. 지금 뭐 이 당 조직 내부의 어떤 힘의 균형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운전 기능은 고장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말씀하셨는데 유석춘 혁신위원장의 방향은 복고예요.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좌우의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방향이 보이지가 않아요. 혁신위원장은 뒤로 가자.
지금 이루어졌던 것들이 잘못돼 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이 홍문표 의원을 포함해서 네. 지금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분들뿐 아니라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앞으로 혁신하면서 가자. 혁신위원장은 뒤로 가려고 하고 네. 그럼 또 다른 의원들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그럼 뭐 중심을 잡아야 되는 당대표는 묻고 가자, 덮고 가자. 이 덮어집니까? 덮을수록 갈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된 이 자동차를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달리는 기계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공은 없어요. 네. 운전하는 분은 앞으로 가야겠는데 지금 동력 장치는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정상적으로는 차를 세우고 완전히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다시 달려야 되는데 지금 달리는 자유한국당을 멈출 자는 또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한 거죠. 드라이브 자체가.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는 정말 난상 토론을 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끝장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원이 장제원 의원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